재혼을 하고 남편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착하고 제 짐을 정리하다 문서를 발견했어요. 저는 보자마자 마음이 덜컹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싶었죠. 바로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 전에 일이 있다면서 나간 후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이용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얼마 안 가 크나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김선희, 63세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 살았죠. 큰아들 결혼시키고 둘째 직장 잡는 걸 도우면서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63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양양을 선택했어요. 바다가 보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함께 갔던 곳들은 가기 싫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저를 만나고 싶었어요. 기차를 타고 양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고 바로 바닷가로 나갔어요. 11월 말에 바다는 차갑고 쓸쓸했지만 그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했거든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살짝 고개를 돌려보니 등산복을 입은 남자분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혼자 여행 오셨나요? 그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저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죠. 네,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가져보려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진우라고 해요. 근처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진우 씨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니까 왠지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강요하지도 않고 그냥 편안하게 옆에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것 같고요. 진우 씨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어요. 가족은 서울에 계세요? 아이들이 있어요. 다 독립했지만요. 선생님은요?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없고요. 짧은 대화였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바다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도 이 시간에 나오실 건가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요. 이틀 더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럼 내일 또 뵐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하고는 진우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뒤돌아서 가면서 한 번 더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아이들과는 다른 한 사람의 여자로서 나눈 대화 말이에요.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에 돌아와서도 계속 진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 또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도 살짝 생기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어제와 같은 시간에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솔직히 진우 씨를 다시 만날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오셨네요. 진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더 편안해 보였어요. 산책 한번 같이 하실래요? 이 근처에 바위길이 예쁘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남편 없이 다른 남자와 산책을 한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진우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좋아요. 오래 걷는 건 힘들 것 같지만요. 천천히 걸으면 돼요. 급할 것도 없고요. 바닷가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11월 말인데도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았어요. 진우 씨는 제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요. 저기 보이는 바위, 거북이 같지 않아요? 진우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 거북이처럼 생긴 바위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눈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소소한 것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루눈이었는데 점점 굵어지더라고요. 어머, 눈이 와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가면 쉴 곳이 있어요. 진우 씨가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바위길이 생각보다 미끄러웠어요. 눈이 쌓이면서 더 위험해졌고요. 조심하세요. 여기 좀 미끄러워요. 진우 씨가 뒤돌아보며 주의를 줬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는데 그만 발이 헛나가면서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아! 그 순간 진우 씨가 재빨리 달려와서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게 됐어요. 괜찮으세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진우 씨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다른 사람의 체온을 느껴보지 못했던 걸까요?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했지만 쉽게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우 씨도 마찬가지였는지 잠시 그대로 있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서 있었죠. 저기, 이제 괜찮아요. 제가 먼저 말을 하고 나서야 진우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그 후로는 둘 다 어색해서 말이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게스트하우스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진우 씨가 인사를 하고 돌아갔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손바닥에 진우 씨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 방에서 혼자 있는데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잡았을 때의 그 느낌 말이에요.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혼자 웃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이 들어서 이런 감정이 다시 생길 줄이야.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그 손의 온기가 왜 자꾸 생각나는 걸까요? 양양에서 돌아온 후에도 진우 씨와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안부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됐어요. 문자 하나가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게 이상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선희 씨는 뭐 하고 계세요? 이런 소소한 메시지들이었는데 받을 때마다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답장을 기다리게 되고 메시지가 안 오면 혹시 뭔 일이 있나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희 씨, 다음 주에 서울 출장이 있어서요. 시간 되시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울에서 만난다니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북촌에 조용한 찻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만나실래요?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옷장을 뒤져가며 뭘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63세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결국 연보라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나갔습니다. 북촌 찻집에 도착했을 때
진우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니까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면서 테이블을 보니 작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어요. 노란 국화였는데 참 예뻤습니다. 이거 뭐예요? 아, 그거요. 진우 씨가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처음 뵀을 때 바닷바람에 머리카락 흩날리는 모습이 국화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준비해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이런 로맨틱한 말은 잘 안 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국화를 손에 들고 향을 맡아봤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차 드세요. 여기 얼그레이가 맛있어요. 진우 씨가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찻집 안은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한옥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양양 이후로 어떻게 지내세요?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우 씨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저도 양양에서의 시간을 자주 떠올렸거든요. 저도 그래요. 특히 바닷가에서 함께 걸었던 시간이 계속 생각나요. 우리는 그날의 기억을 되짚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일상도 나누고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꺼냈어요. 선희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선희 씨를 단순히 친구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저와 진지한 관계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지한 관계라니, 저 같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급하게 답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다만 제 마음만큼은 진지하다는 걸 알아주세요. 진우 씨의 눈빛이 정말 진지했습니다. 농담이나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국화를 꽃병에 꽂아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설레고 다른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진우 씨의 고백을 받아들이기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행복을 위해서라며 결국 이해해줬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진우 씨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파트는 깔끔하고 넓었습니다. 진우 씨가 혼자 살기엔 너무 큰 것 같았어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지내세요. 진우 씨가 제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양양에서 서울 찻집에서 봤던 그 따뜻한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첫날 밤 침실에서 나란히 누워 있는데 어색했습니다. 진우 씨는 등을 돌리고 누워서 말이 없었어요. 진우 씨, 괜찮아요? 네, 피곤해서 그래요. 먼저 주무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뭔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진우 씨의 변화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나가 있을 때가 많았어요. 어디 가세요? 사무실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주말인데도요? 변호사 일이 원래 그래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먹어도 핸드폰만 보거나 서류를 들여다보곤 했어요.
어느 날은 제가 그의 책상을 정리해 주려다가 혼이 났습니다. 제 물건은 건드리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양양에서 제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미안해요.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앞으로는 제가 할게요. 그날 이후로 조심스러워졌어요. 뭘 해도 진우 씨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외출이 잦아진 거였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도 늦으시네요. 의뢰인과 미팅이 있었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밖에서 먹었어요.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기도 싫어졌어요. 그런 생활이 한 달쯤 계속됐을까요?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 앞에 큰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꽃바구니에는 장미와 백합이 화려하게 꽂혀 있었어요. 카드를 찾아봤지만 보낸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진우 씨가 회사에서 돌아오자마자 물어봤어요. 당신이 보낸 꽃바구니 맞죠? 그런데 진우 씨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무슨 꽃바구니요? 현관 앞에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도 없고요.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누가 보낸 걸까요? 그럼 누가 보냈을까요? 이상하네요. 모르겠어요. 그냥 버리세요. 진우 씨가 꽃바구니를 보는 눈빛이 달랐어요.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예쁜데. 버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화를 내는 진우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알겠어요. 결국 꽃바구니를 버려야 했어요. 아깝긴 했지만 진우 씨가 그렇게 싫어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진우 씨는 더욱 예민해졌고 제가 뭘 해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전화가 오면 누구냐고 묻고 외출하면 어디 갔다 왔냐고 추궁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결혼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양양에서 만난 그 따뜻한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우 씨가 또 늦게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게 맞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니까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고요. 그날도 진우 씨는 늦게 들어와서 샤워하고 바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지방 출장 가요. 2박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조심히 다녀와요. 혼자 남겨진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할 일도 별로 없어서 청소나 하기로 했어요. 거실과 침실을 깨끗이 하고 나니 진우 씨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지만 청소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서재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고요. 먼지를 닦으면서 책상 서랍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는 펜이나 클립 같은 사무용품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는데 뭔가 이상한 서류들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지? 맨 위에 있던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건강검진 결과 복사본이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받았던 검진 결과 말이에요. 왜 내 검진 결과가 여기에? 손이 떨리면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제가 받았던 그 결과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진우 씨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밑에 있던 서류였습니다.
생명보험 수익자 지정 서류였는데 수익자란에 김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보험 금액을 보니 5억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입일이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더 찾아보니 진우 씨의 진료 기록도 있었어요. 고혈압과 심장질환 병력이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질병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제 건강검진 결과, 보험 수익자 지정, 숨겨진 병력까지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 진우 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들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피곤하네요. 진우 씨가 평소처럼 인사했지만 제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우 씨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건 제 건강검진 결과를 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가 왜 제가 된 거죠? 진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가입하셨네요. 참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거든요. 고혈압과 심장질환도 숨기셨고요.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잖아요. 선희 씨,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계획한 거예요? 진우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양양에서 만났을 때부터 다 계획이었던 거예요? 국화꽃도 따뜻한 말들도 전부 거짓말이었나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안해요. 진우 씨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사과가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진우 씨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진우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선희 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뭘 더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일주일째 되는 날 갑자기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만져보니 뭔가 작은 덩어리 같은 게 있더라고요. 설마. 불안한 마음에 혼자 병원에 갔어요. 진우 씨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뭔가를 나누고 싶지 않았거든요. 검사를 받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무서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더 이상 놀랄 일도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유방암 초기입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됐으니까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 가능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암이라니. 63세에 이런 일이 닥칠 줄 몰랐습니다.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다음 주에 입원하시고 그 다음 주에 수술 예정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진우 씨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짐을 챙기고 혼자 입원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입원 당일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짐을 풀고 있는데 간호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는 안 오시나요? 혼자 왔어요. 수술 전후로는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제서야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술 전날 밤 복도를 걷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희 씨. 뒤돌아보니 진우 씨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들한테 연락했어요. 걱정돼서요. 그런데 둘째가 병원에서 전화 왔다고. 진우 씨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짜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왜 이런 걸 감당하려고 해요? 당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남남 아닌가요? 차갑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게 고마웠어요. 난 아직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제발 혼자 하지 마세요. 진우 씨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병실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복도를 보니 진우 씨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가라고 해도 안 가더라고요.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걱정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새벽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걸 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접근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수술 당일 아침 수술실로 가는 침대에 누워 있는데 진우 씨가 나타났어요. 선희 씨,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양양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잡아줬던 그 손이었어요. 이 손, 이번엔 놓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래요? 왜 이렇게 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수술실 문 앞에서 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잘 다녀와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 문이 닫히면서 진우 씨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손의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마취가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양양 바닷가였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날의 진우 씨 모습이 떠올랐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암 조직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항암 치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3개월 정도 치료받으시면 돼요. 힘들겠지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진우 씨가 모든 걸 준비해 놨더라고요. 영양죽도 끓여놓고 제가 좋아하는 차도 우려놨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마음을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항암 치료가 시작되면서 몸이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메스꺼움과 피로감이 계속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히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울음이 터졌어요. 이제 정말 환자가 된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는데 진우 씨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선희 씨, 잠깐만 기다려요. 그렇게 말하고는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1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머리를 완전히 깎고 온 거예요. 어머, 당신 머리를. 우리 같이 기르자고요.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요. 진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네요. 맞아요. 바보 맞아요. 그날 이후로 진우 씨가 더 다정해졌어요. 항암 치료받으러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줬습니다. 아픈데 참지 마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괜찮아요. 견딜만해요.
선희 씨는 혼자 참는 버릇이 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의지해도 돼요. 그런 말들이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3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을 때 검사 결과는 좋았어요. 완전관의 상태입니다. 정말 잘 견뎌내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진우 씨가 더 기뻐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걱정 많이 했거든요. 이제 머리도 다시 자랄 거예요. 진우 씨와 제 머리는 짧게 깎인 상태였는데 서로 보고 웃었어요. 선희 씨, 여행 한번 가요. 어디로요? 양양이요. 우리 처음 만났던 곳으로요. 양양이라는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곳이잖아요. 같은 게스트하우스, 같은 바닷가로 가요. 다만 이번엔 다른 마음으로요. 진우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기까지 며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양양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은 정말 달랐어요. 1년 전과 같은 11월이었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처음 만난 벤치네요. 진우 씨가 그때 그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생각나요? 물론이요. 혼자 바다를 보고 있는 당신이 참 아름다웠어요. 거짓말도 많이 하셨으면서요. 그건 정말 진심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어요. 당신 정말 변했어요. 그때보다 더 다정해졌어요. 당신도 변했어요. 더 강해졌어요. 아픔을 겪고 나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당신을 거의 잃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요. 그날 밤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나란히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처음 양양에 왔을 때는 새로운 시작을 꿈꿨고 지금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구나. 진우 씨, 이제 믿어봐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서로 더 이상 비밀은 없기로 해요. 약속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처음으로 진우 씨를 온전히 믿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양에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선희 씨, 우리 법무사무소에 함께 가요. 법무사무소요? 왜요? 유언장이랑 상속, 의료 대리권 같은 걸 정리하고 싶어서요. 이제 서로 솔직해지기로 했잖아요. 그러고 보니 예전에 발견했던 서류들 때문에 불편했던 마음이 남아 있었어요. 이번엔 모든 걸 투명하게 하자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법무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큰 건물 안에 있었어요. 창가 쪽 상담실로 안내됐는데 밖으로 나무들이 보이는 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시나요? 변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봤어요. 진우 씨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재산과 의료 관련 권한을 명확히 정리하고 싶어요. 재혼이신가요? 네,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하려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여러 서류를 꺼내며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언장부터 작성하시죠. 각자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 정해야 해요. 진우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선희 씨 먼저 하세요. 저는 아이들한테 다 주고 싶어요. 진우 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당연해요. 가족이 우선이죠. 진우 씨도 자신의 재산을 조카들에게 남기기로 했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의료 대리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서 잠시 망설여졌어요. 의료 결정을 맡긴다는 건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서로에게 맡기고 싶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진우 씨 눈에 감동하는 빛이 스쳤어요.
저도 선희 씨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럼 상호 의료 대리권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진우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의 삶은 우리 둘이 같이 책임지기로 해요. 그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책임진다는 건 단순히 돌봐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함께 짊어진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내밀었어요. 진우 씨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까지 함께해요.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있으니 양양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러게요. 1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꿈도 못 꿨어요. 후회해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은요? 저도요. 비록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진짜 사랑하고 있거든요. 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양양의 바닷바람 같았습니다. 늦게 핀 사랑은 오래간대요.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우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우리 사랑도 오래 갈까요? 물론이죠.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땐 함께 아프면 되죠. 그 대답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혼자 아픈 게 얼마나 외로운지 항암 치료받으면서 알았거든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함께 아프면 덜 아플 것 같아요. 해가 서서히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처음 양양에서 본 노을과 비슷했어요. 집에 가요. 저녁 준비해야죠. 오늘은 제가 할게요. 선희 씨는 쉬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같이 해요. 이제 모든 걸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63세에 이렇게 로맨틱한 기분을 느낄 줄 몰랐어요. 저녁을 함께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이 이렇게 달콤할 수도 있구나.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찾은 것 같았어요. 내일은 뭐 할까요? 내일은 내일 생각해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